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또 들으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시험을, 이번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전에 127회 때는 55.7점을 맞았고요. 이번에 제가, 점수를 적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글씨를 잘 쓰지 못합니다. 그쵸? 예전에 준비할 때부터 글씨가 악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다만 여기 와서 희망을 가졌던 건 뭐냐면, 교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큼지막하게 또박또박 눈에 잘 들어오게 쓴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따로 글씨 연습 안 하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고요. 사전 지식, 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저는 좀 실질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원을 22년 2월부터 학원을 다녔고요. 2월 5일날 그때 개강할 때부터 다녔는데, 사실은 20년부터 이 토목시공기술사에 대한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타 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확실히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전에 혹시 학원을 다니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교재 다 버리시고요. 그냥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뭘 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다 교육을 받으셨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행착오 때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 용어 점수를 154점을 맞았거든요. 용어에서 점수가 엄청 깎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어를 이렇게 올릴 수 있었느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해야 될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 제일 중요한데, 미리 특강은 다 들으셨겠지만 그런 건 그것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교수님께서 많이 또 지도를 해주셨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아마 한해독을 들으시고 지금 모의고사반을 들으셨으면 보셔야 될 교재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장판지도 이만큼이나 있고, 그리고 서브노트 해놓은 것들도 되게 많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아마 모의고사를 보시면 모의고사 카톡으로 올라오는 PDF로 된 답지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전 그거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용어는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께서 시험 보기 직전에 이것만 봐라라고 딱 용어 문항을 주십니다. 대략 한 100문항 이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만이라도 외우자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서브노트 있지 않습니까? 용어 서브노트에서 그것만 추려갖고 시험 볼 때까지 5회독만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정자를 그려가면서 했는데, 처음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그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한 해독을 할 때마다 펜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펜 색깔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형광펜이랑 이런 것도 다르게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몇 번을 봤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5번을 이상 봐도 못 외우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용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봐야 될 항목들을 매일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시험장 갈 때 용어 볼 게 한 3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 집이 아니다 보니까 KTX 타고 올 때 용어를 다 한 번씩 봤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들은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들 나중에 딱 시험 보기 직전에 보니까 한 6에서 8개 남더라고요.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용어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용어를 봤고요. 그리고 서술은 어떻게 했냐면, 서술은 포괄 시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찍힌 문제만 풀었고요. 왜냐면 찍힌 문제는 딱 다소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포괄은 이걸 1번부터 9번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대제목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찍힌 문제를 푸는 거는 딱 그냥 요구하는 것들만 문제 놓고 나머지들 데코레이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찍힌 문제만 집중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지난번 127회 시험 때 시행착오를 하긴 했지만, 이때 4회 때 시험이, 4교시 시험이 210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왜 내가 210점을 맞았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현장 경험을 많이 녹였습니다. 현장 경험. 어떻게 녹였냐? 무조건 최소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현장 경험이 한 3개에서 4개 프로젝트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를 동일하게 했다면, 각각 공사 담당이라고 하면은 한 공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TBM 터널을 했다 하면 수직구 굴착도 담당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이트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현장 가설 준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공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 프로젝트에 무슨 공종을 담당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관련된 공종들을 다 박아 넣었습니다. 내 문제마다요.
그러니까 내 교시마다 4개 답안을 하면 2개 문제는 다 현장 경험을 다 박아 넣었고요. 이게 오히려 점수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한 문제는 50점 정도가 나왔고요. 어떤 문제는 이제 뭐 45점 뭐 이게 좀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됐나 싶었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게,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좀 달라진 건 뭐였냐면, 예전에는 공부할 장소, 제가 사실은 애가 둘이 있는데 다 어려요. 그러니까 3살, 4살짜리 한 명 있고 이제 갓 돌진한 애가 있는데 저랑 비슷한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딱 5일 동안 공부를 하자는 마음을 갖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3시간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저는 그 스터디 카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학원 근처 저기 보시면 저 돈가스 집에 있는 스터디 카페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를 하나 잡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을 활용하려고 현장 근처에 보니까 스터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 스터디 카페를 다니는데, 또 현장 근처에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좀 지겨우면 다른 스터디 카페까지 또 계정을 만들어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런 지루함을 해소를 했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돌려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그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교수님과 그리고 조교님의 그 말씀만 들으셔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전 학원 건 제가 다 버렸어요. 교재 다 버리고 했는데도 점수가 그래도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교수님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 건축의 킴스터디 거기 교수님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도 조언을 들었는데, 시험장을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3페이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도 말씀을 들었고 했는데 3페이지를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가 있으면 이게 12문제가 3페이지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했냐면, 제 거 보시면은 이게 시험장에서 이게 실제로 풀었던 문제들인데 1번 문제를 처음에 적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나중에 그 시험 보기 전에 말씀을 주시겠지만 제일 잘 아는 문제를 1번 첫 번째에다 넣고요. 그리고 2번째로 아는 문제를 마지막에 넣고 나머지를 이게 채워 넣었습니다. 용어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건 무조건 3페이지 채워야죠. 나머지는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 정도를 채웠거든요. 2.5페이지만 채워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혹시 이런 조언을 아마 들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체득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했고, 가장 그래도 도움이 됐던 건 어릴 때마다 이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 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제가 이게 저도 진짜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 과정까지 이제 챙겨야 되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는데, 점심시간이 저희 현장은 2시간이거든요. 근데 스터디 왕복하는데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라서 스터디 카페를 가면, 점심시간 스터디 카페를 가면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집중해서 또 1시간을 스터디 카페에서는 용어를 받고요. 용어에 보시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1, 2번 문제 위주로 이제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용어 1, 2번을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용어보다도 진짜 물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험을 가시잖아요. 처음엔 제가 이때 볼 때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3페이지를 안 채우고 가운데 있는 문제를 2.5페이지를 채우니까 딱 맞게 시험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3페이지를 채우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 나는 시험을 못 봐서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저도 시험 바로 직전에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교수님께서 황당하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모의고사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특강인 모의고사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충격을 받고 제가 이 계획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머리 구상한 거랑 제가 실제로 써놓은 계획을 다 완수할 때마다 찍찍 긋는 게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러면서 용어 같은 것도 다 외운 것들은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고 못 외운 것들만 이렇게 보고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니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는 시공을 하고 있지 않고 안전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현장 경험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주의사항을 할 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현장에서 늘 하지만 뭘 합니까? 티빙 같은 거 하죠. 현장에 툴박스 미팅하고 공정회의 하고 할 때 무슨 내용을 나옵니까? 2m 이내에 고수 작업을 할 때 뭘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 있지 않습니까? 시공 계획서 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도 적으면 점수 나옵니다. 저는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다소를 적는데 생각이 안 나면, 심지어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근로자들의 그런 온열 질환으로 근로자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이제 적고,
그런 늘 하는 말,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하는 거, 그리고 안전대 착용 철저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무조건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그걸 채워 넣었습니다. 예,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마쳤고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